저는 지금 대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는 건 아니고 갔다 왔죠. 좀 옛날에.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메이플스토리의 서문정을 볼 생각에, 야시장에서 야시장 부금 틀고 걸어볼 생각에, 그리고 최고의 던전인 타이베이 101을 실물로 볼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는 또 뭐냐고요? 저와 같이 대만 투어를 하다 보면 같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서문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그냥 서문인데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 서문 뒤에 일본식 동표기인 정을 붙여서 니시몬초 이렇게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현재도 그냥 시먼딩, 서문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쪽 배경이 실제 서문정역 지하철 6번 출구를 베이스로 디자인됐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저는 운 나쁘게도 4번 출구 쪽에 있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걸어볼걸. 아쉬운 대로 구글 어스로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이 색깔이 이제 대만 지하철 고유 컬러인 것 같이 보이고요. 여기 표지판에 있는 건 약간 서울교통공사 로고 그런 건가 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을 텐데 아직도 거의 똑같죠? 여기 신호등의 경우도 이게 제가 찍어둔 게 있거든요. 이게 초록불일 때는 붉은색 영역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는 이런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신호등이 게임 내에 그대로 있더군요. 이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서문정은 다른 곳은 일반 도시와 같이 대로변이 존재하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갑자기 상가 밀집 지역이 등장합니다. 여기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대만의 명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대만이 원조인 공차, 한국산 인생 네컷, 일본산인 돈키호테 등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와 있고 당연히 유동인구도 되게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인게임의 이런 점포들은 2006년 당시 그리고 이제 사전 답사를 고려한다면 2005년의 대만 풍경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폐업한 점포들이므로 현실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찍었던 당시 사진들로나마 이 맵이 꽤나 현실 고증이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죠. 서문정에 오면은 누구나 궁금해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상점 NPC나 이런 애들은 그냥 게임 캐릭터구나 싶은데 이 NPC 중에 일부 생긴 게 좀 이질적이라서 뭔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좀 옮겨온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하는 사람들이지 싶었던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친절히 정리해두신 게 있어서 좀 갖고 와보면은 지하철 앞에 있는 손연주, 이분은 이제 순옌즈라고 하는 대만 가수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데리고 있는 개는 실제로 이 가수가 키웠던 개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지하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있는 채 이름은 대만의 가수인 채의림이고 과거 핸드폰 광고할 때 입었던 의상과 함께 같이 패러디가 된 NPC라고 합니다. 마을 맵 왼쪽 옥상에 가면 있는 모자가 너무 큰 황력홍은 왕리홍이라는 대만의 가수라고 합니다. 이분은 본인 앨범 자켓에 있던 모습으로 패러디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서문정 필드에 있던 주걸균, 이 친구는 감 오죠? 워낙 유명해서 주걸윤이라는 배우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남주로 유명하죠.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7년작이고 그거 찍기도 전에 옛날에 이니셜 D 실사영화 같은 걸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차를 보면은 타쿠미가 타는 토요타 A28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대만 맵은 가상의 공간이었던 버섯 신서와 달리 실제 공간과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꽤나 공들여서 만든 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만 하면 생각나는 퀘스트는 2개, 주걸균을 도와서 아이템을 모으는 퀘스트가 1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야시장을 가서 포장마차를 잡아야 되는 퀘스트가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2개가 연속 퀘스트거든요. 레벨 제한 42의 마법 선물 퀘스트를 클리어를 해야 포장마차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주걸균을 만나러 맵으로 좀 나가야겠죠. 왼쪽으로 나가서 서문정 거리입니다. 서문정은 굉장히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곳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한산하죠? 근데 사실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뭔가 이 서문정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좀 앞으로 가니까 갑자기 상가가 확 없어지고 휑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런 점들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피티도 있고 이렇게 비어있는 건물도 있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의 좀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맵 배경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벽돌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벽돌은 아니고 정확히는 타일이랍니다. 대만이 진짜 너무 덥고 습하거든요. 이 초여름이었는데도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마감으로 하면은 습기 때문에 금세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 바닥처럼 벽면을 타일로 꽉 채워서 습기에 의한 데미지 같은 거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제가 건축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놔도 습기 때문에 이끼 끼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서문정 거리 3의 한복판에 있는 주걸균에게 가면은 연인에게 줄 마법 선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완벽한 상자, 영웅의 북, 그리고 영혼의 눈물을 구해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부탁을 합니다. 주걸균이 말한 첫 번째 인물인 소년주에게 가보면 헤네시스의 마약에 가서 자신의 보관함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마야가 시키는 대로 주황버섯의 갓을 얻어서 마약에 갖다 주고 보관함의 열쇠를 받아오면 완벽한 상자는 클리어. 자, 두 번째는 황력홍입니다.
폭주족 원숭이를 잡고 헬멧 100개를 모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실 이게 대만이 생각보다 오토바이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갔던 관광지마다 이 오토바이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참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사진으로 남겨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 점을 모티브로 삼아서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광대 원숭이는 뭐냐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서문정 길거리에서 행위예술 하시는 뭐 이런 분들을 보고 만든 게 아닐까요? 이거를 뭐 원숭이로 해놔서 좀 멋있게 하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해서 오토바이 헬멧 100개를 모아가면은 영웅의 북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이림입니다. 이 양반은 뭐 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이 이 사람이 이 옷을 입고 핸드폰 광고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핸드폰 원본이 모토로라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바꾼 게 뭔가 좀 귀엽네요. 아무튼간에 원숭이들 때려잡고 핸드폰 하나 찾아서 갖다 주면은 영원의 눈물까지 얻고 퀘스트가 끝납니다. 보상은 뭐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경험치의 양이 이제 42레벨에 딱 가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보상 아이템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 퀘스트를 깨놔야만 나중에 포장마차 퀘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레벨 80이 되면요, 주걸균으로부터 이제 퀘스트가 와서 전해준 재료로 만든 음악 상자를 야시장에 있는 주디를 찾아가서 전달을 해달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문정은 다 봤잖아요, 그죠? 한번 야시장을 가보겠습니다. 주걸균이 있던 서문정 거리 3에서 왼쪽 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문정 뒷골목이라는 맵이 나오고 그 다음이 바로 야시장 골목입니다. 실제로도 서문정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야시장이 있죠. 야시장은 실제로 이런 모습입니다. 건물들 사이에 노점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우리는 그 사이 좁은 길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보는 거죠. 건물 옥상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막 뭔가가 막 판넬 형식으로 올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간판 등을 달아 놓는 것을 알 수 있죠. 용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물통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맵을 다 지나가게 되면 나오는 맵이 바로 야시장입니다. 여기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 BGM이 참 명물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양쪽 귀를 아주 조져넣는 미친 테크닉과 함께 들리는 이 BGM은 해외에서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의 모든 BGM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부금이고요. 이거의 작곡은 이제 한국의 이제 라우드벨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에 계신 한 작곡가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찾아보시면 직접 당시 프로젝트를 열어서 막 이거저거 만져보는 영상도 있어요. 이 야시장 맵을 보면요, 맨 오른쪽에 뜬금없이 이제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야시장이 용산사라는 유명한 절 바로 앞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대만에서 제일 오래된 사원이라고 하고요. 불교, 도교, 유교 이런 데에 이 모든 신을 모아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삼국지에 있는 그 관우 형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심각하게 동양적인 이런 분위기 못 견뎌가지고요, 금방 나왔습니다. 특히나 안에서 이런 연불 외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 사는 사람은 진짜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용산사를 뒤에 끼고 사거리를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야시장이거든요. 아까 둘러봤듯이 야시장은 이제 노점이 엄청나게 많고요. 뒤에 배경으로는 달과 별, 그리고 이제 대만의 상징인 타이베이 101이 슬쩍 보이는데 우리 나중에는 저기도 갈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병원하고 미용실 같긴 한데 제가 그때 또 하필 똥 마려가지고 사원에다 똥티하느라고 야시장을 올해는 못 들러봐서 저런 건물을 본 기억은 없네요.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주디를 찾아가면 고맙다고 하면서도 친구인 크리스틴에게 가서 빌려줬던 목걸이를 받아와서 주걸균에게 선물로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네요. 따라서 크리스틴을 찾아가 보면 빌려줬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엔 우리가 고소를 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디다 처분한 건 아니고 이 포장마차라는 몬스터한테 습격을 받아서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맵 어딘가에 있는 이 과일 가게 할배를 찾아가서 포장마차를 같이 찾아 쓰러뜨리고 목걸이를 주워다가 주걸균에게 갖다 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배 찾으러 가야겠죠. 야시장 거리로 향합시다. 사실 저는 야시장 메인 부금보다도 여기 부금을 더 좋아합니다. 뭐 좀 신나요. 박자감도 좋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블티가 보입니다.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에는 버블티가 없을 때죠. 버블티란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거 보고 무슨 비눗방울이 쳐 들어간 가공의 음료수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만 가서 나중에 원조 버블티까지 먹을 수 있게 될 줄은 저도 참 몰랐네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저 메론, 딸기, 뭐 바나나 버블티도 좀 먹어보고 싶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야시장 거리 1, 2를 지나면 나오는 야시장 거리 3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인형 뽑기가 등장하죠. 야시장 거리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게임방 등에 들어있는 인형 뽑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인형 뽑기 기기가 길거리에 늘어져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인형 뽑기 기계는 타격해서 잡으면 안에 들어있던 미니 인형들이 예티 인형 뽑기의 경우에는 4마리, 주니어 페페 인형 뽑기의 경우에는 6마리가 소환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다수기가 있는 직업이 사냥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나 예티와 페페 같은 이런 합체형 몬스터는 막 잡아서 분리를 시켜도 경험치를 안 주는데, 얘네는 뽑기 기계를 잡아도 경험치를 주고 그 인형을 잡아도 경험치를 주니까 효율이 좋았죠. 근데 대신에 인형 레벨은 30대 중후반인데 뽑기 기계 레벨 자체가 50이라는 게 좀 흠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자판기는 레벨도 60으로 엄청 높고 기본 형태에서 잡으면 경험치도 안 주고 안에 든 인형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신해서 기어댕기기 때문에 이건 안 잡는 게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탕후루도 있네요. 2005년에 탕후루라니, 이야. 이 탕후루가 한국 들어올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아무튼간에 이 야시장 거리 3에서 오른쪽 아래로 바로 내려가시면 야시장 사이길이란 맵이 나오고요.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은 히든 포탈 등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시장 사이길 2의 맨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웬 할배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할배는 그냥은 못 보내준다면서 강함의 증거로 인형 뽑기 기계 인형 50개를 모아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찮고 쓸모없고 세기만 한 몬스터가 바로 인형 뽑기 기계입니다. 이거 때려잡고 인형 50개 모아주면은 그제서야 포장마차가 있는 맵으로 데려다줍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기믹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다들 아시지만 이제 퀘스트 한번 깨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포장마차를 잡아야 되는데 딴 놈이 와서 먼저 잡아버리면 내가 퀘스트를 못 깨니까, 내가 퀘스트를 진행 중일 때는 조용한 야시장 뒷골목이 아니라 한적한 야시장 뒷골목이란 맵으로 갑니다. 지금 본맵에서도 통용되는 소위 퀘스트용 맵, 막 퀘스트용 보스 이런 시스템은 여기서 처음 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아무튼간에 들어가면 포장마차들 사이에 좀 요상한 쭈구리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이 포장마차는 레벨이 85, 1페이지 체력은 5000, 2페이지는 23만인 보스입니다. 킹크랑처럼 데미지 5000을 주면 깨어나고 그 이후엔 23만의 데미지를 추가로 줘야 되는 거죠. 레벨이 웬만큼 찬 게 아닌 이상 혼자 잡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포장마차가 쏘는 이 마관광 살포는 마주만 데미지가 약 2000에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할 때 타이밍 맞춰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면요, 전리품 중 하나가 아까 그 퀘스트 아이템인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주걸균한테 갖다 주면은 랩제 85인 딸기 귀걸이를 주면서 대만에서의 굵은 퀘스트 라인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할배를 통해서 포장마차 학살 전용 맵인 조용한 야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주문서 파밍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만 맵들은 2005년에 답사되고 2006년에 공개된 이후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을 복사해서 만든 맵이라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맵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현재 시점의 대만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대만인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대만 맵은 언제든 원할 때 2005년에 서문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임머신이 하나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본 내용이 하나가 있죠. 우리 서문정 마을에서 처음 봤던 이 지하철 서문역 6번 출구, 여기로 내려가면 조우이라는 영무원이 한 명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세계여행 컨텐츠가 사라지는 날까지 공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을 했었는데요. 대만 맵의 원산지 메이플스토리 대만 서버에서는 실제로 이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선 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